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스카이 데일리의 조정진 발행인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요,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꽃보다 할배 신구 원로 배우가 지난 2002년 모 햄버거 광고에서 유행시킨 말이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해당 광고는 맛있는 개맛을 경험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한번 시식해보라는 강력한 소구력을 갖는다. 맛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동종업계인 경쟁신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명색이 공영을 표방한 방송사와 종편 TV에 이어 이번엔 언론계의 존재감도 없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스카이 데일리의 세기적 대특종, 부정선거에 대한 특종을 내보냈죠. 스카이 데일리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16일 날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되다. 이런 기사 나왔죠. 또 단독입니다.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의 간첩단을 체포해서 국내 여론조작 관여, 그러니까 중국 간첩단들이 여론조작을 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1월 18일 날짜였죠. 그리고 1월 20일 날은요, 중국의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미국 본토로 압송했다. 하와이로 압송했다는 거죠. 또 1월 22일입니다. 한국 선거 조작, 중국 간첩단 분리수용, 이렇게 6건 기사에 대해 공개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공개 경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후에서 스스로 신문을 뺀 한겨레 출신이 핵심 보직인 윤리위원 겸 독자불만 처리위원을 맡고 있는 신문윤리위원회는 스카이 데일리의 기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 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며 스카이 데일리 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나아가 스카이 데일리가 부정선거 주체로 지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과 스카이 데일리 기사의 물먹은 다른 여러 매체들이 애써 부인하는 기사를 내보냈음에도 이를 후속 보도로 다루지 않았다는 걸 중징계 이유로 들었다. 개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개맛을 알려주는 방법은 개요리 시식 이외에는 없다. 언론계에는 나름의 관습법화된 오랜 윤리와 매너가 있다. 타사가 단독 기사를 어렵게 발굴했을 때는 일단 축하하고 양해를 구해 전문을 기사로 받든지 좀 더 나아가 진전된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는 것이 상례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A신문사에서 특종을 냈으면 B신문사가 그 특종을 받아서 더 구체적으로도
기사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카이데일리가 부정선거를 얘기했는데 모든 언론들은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 같은 사람을 음모론자라고도 합니다. MBC에서도 저를 음모론자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을 파악해봐야 겠죠. 실제 팩트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음모론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1987년 여러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경찰 조사 중 고문사한 사건은 다음날 중앙일보가 사회면 2단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쟁지인 동아일보는 이 기사를 받아 추가 취재해 사회면 톱으로 보도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경찰 조사 중 고문사한 사건은 중앙일보 단독 기사였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샤란 제목 아래 검찰은 박군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박군이 운동권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 말미에 살짝 붙였을 뿐이다. 중앙일보 첫 보도는 사실 유가원칙에 입각한 제대로 된 기사는 아니었다. 검사가 차를 마시며 툭 내뱉은 경찰들 큰일 났어 라는 말에 기자가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호응했고, 검사가 이어 그 친구 대학생이라지 서울대생이라면서 시끄럽게 생겼어.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사람이 죽는 거야. 더구나 남양동에서라고 하는 말이 정보의 전부였다. 기자는 서울대생 조사, 사망, 남영동 등 4개의 열쇠말을 연결지어 경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생을 조사하던 중 사망하게 했다는 추론을 한 뒤 기사를 썼다. 신문사도 일면 톱으로 올리지 못하고 사회문 귀퉁이에 보일락말락하게 2단으로 작게 게재했다. 하지만 석간이자 경쟁지였던 동아일보는 이를 가짜뉴스라고 폄훼하지 않고 박 씨의 시신을 검시한 의사를 인터뷰해 사인이 물고문임을 보충한 뒤 사회면 톱으로 키워서 기사를 냈다. 그의 민주화의 상징처럼 돼버린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대특종의 뒷이야기다.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부정선거에 관여하던 중국인 간첩 다수 체포 후 일본 내 미군 기지 압송이란 제하의 기사는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중국과 짬짬이로 자행해온 부정선거 국제범죄 현장이 들통난 사건을 다룬 대특종이다. 그렇죠. 대특종이죠, 이거는. 그래서 요즘 스카이데일리가 많은 구독자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본지는 제보를 받고 여러 방법으로 신뢰성을 검증하고 검증해 제1보를 내보냈고, 이어 추가 취재를 계속해서 속보를 연이어 게재하고 있다. 취재원도 늘어나 입체 취재와 클로스 취재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당국이 3년여 전부터 현장을 주시해 왔고 요원들을 잠입시켜 충분한 근거도 마련했음을 확인했다. 추가 취재에 도움을 준 취재원 중에는 국군 방첩사령부, 전 국군 기무사령부에 평생 근무한 분도 있다. 그런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신문윤리위원회의 징계 이유다. 신문윤리위원회 위원들에게 2018년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 경기를 다시 보길 권한다. 경기 초반 넘어져 반바퀴를 뒤처진 한국 선수들은 추월을 거듭해 마침내 1위로 결승에 진출한다. 그것도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간첩 체포 기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누가 감히 무슨 정보를 근거로 한창 진행 중인 기사의 진위를 재단하고 경고, 운운하는가? 조금만 기다려봐라. 부정선거 국제카르텔의 본산으로 규탄받는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ABG요. Association World Election Body. 공문단의 이름을 걸쳐놓고, 그러니까 세계선거기관 협의회에 언론사들이 그 협의회에 공문단으로 이름을 걸쳐놓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주장해온 제 역할을 못하는 레거시 언론사들, 부정한 무리에게 하늘보다 무서운 독자와 국민의 불심판이 내려지리라. 본지는 최근 한 달 새 3만 분이 구독 신청을 했다. 한 달 사이에 3만여 명이 스카이 데일리를 구독했다는 겁니다. 자, 요즘 조중동은 구독자가 떠나고 있죠.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바로 진실보도, 팩트,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편향된 보도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스카이데일리 이 조정진 대표는 한 40년 가까이 언론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딱 한 번 스카이데일리 그 강당에서 회의를 한번 진행했을 때 처음 뵀는데요. 참 인품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참 사고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 칼럼을 볼 때마다 진실성이 있고 늘 기사가 참신해 보이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미국에서 국가안보국이죠. DNI입니다. 여성인데요. 얼마 전 상원 의원을 통과했죠. 공화당이 52대 민주당이 48. 원래 공화당이 53명인데요. 한 사람이 반대표를 던져서 52대 48로 상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DNI가 FBI라든가 CIA의 그런 그 국장들이 다 인선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조만간에 미국에서 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크나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